미국의 UCLA 대학교에 알버트 메러비안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본 거였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단지 7%에 밖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야겠죠.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들려야 하고 그렇게 보여야 내 앞에 있는 면접관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면접을 준비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몸짓 읽어주는 여자 이상은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 행동을 분석하는 비언어 커뮤니케이터입니다. 대통령 후보분들이나 대기업의 CEO분들, 개인 컨설팅 또는 기업 강연 또는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우리의 표정이나 몸짓이 하는 이야기가 무의식적으로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방송에서는 MBC의 전지적 참견 시점이나 SBS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우리의 몸짓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면접 자리도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일 텐데요.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생각하는 무슨 이야기를 하지 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 비언어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말투는 어떤지, 목소리는 어떤지, 말의 빠르기는 어떤지, 표정은 어떤지, 행동은 어떤지, 동작은 어떠한지, 태도가 어떠한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비언어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의 UCLA 대학교에 알버트 메러비안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명예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과연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더욱 많은 영향을 받는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본 거였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말, 무슨 말을 하는지는 단지 7%에 밖에 해당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 음성, 억양, 리듬, 빠르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투라고 하는 것들은 38%, 나머지 55%가 표정과 태도, 표정과 몸짓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의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한숨을 막 쉽니다. 그러면서 눈알을 위로 막 이렇게 돌려요. 눈동자를 위로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화 안 났다고, 괜찮다고. 자,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화가 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분은 없죠. 여러분이 면접 자리에 가서 여러분이 가진 능력과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야겠죠.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들려야 하고 그렇게 보여야 내 앞에 있는 면접관들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으로 하는 말과 내가 몸짓으로 하는 말이 일치할 때 내가 하는 말을 온전히 상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떨리고 입과 눈이 막 떨리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면접 자리에 가 있으니까 온 몸이 떨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라든지 또는 면접을 보는 그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나의 숨 쉬는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을 하면 호흡이 얕아지죠. 그러면 이 얕은 숨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숨을 길게 내뱉을 때에는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긴장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상 면접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또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이 손을 막 이렇게 꼭 잡고 계신다든지 손을 바지에다 확 이렇게 허벅지에 올리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시게 될 텐데요. 긴장할 때에는 오히려 한 손을 들어서 움직이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보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긴장을 풀어나가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얼굴 쪽을 만지거나 뭐 코를 만지거나 또 눈을 자꾸 비비거나 눈을 찡그라든지 특히 입술을 뜯거나 이런 행동들은 나를 보고 있는 사람도 같이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모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계속하게 되는데 사람들마다 다 이런 행동들이 있어요. 한 번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면접관은 그냥 지금 막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기가 긴장할 때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인지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 네. 이거를 평소에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찍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말하는 모습을 찍어서 보면 굉장히 다른 본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같이 촬영을 해 놓으시면 평소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약간 산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뭔가 액션이 과하거나 네. 이런 분들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보통 산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행동이 커요. 횟수가 많아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런 음성의 높낮이나 이런 강약 없이 무조건 큰 소리로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두 가지 방법을 예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설명적 제스처로 바꾸시는 거예요. 크게, 작게, 높게, 낮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언어적으로 하고 있는 말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설명지 제스처를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친구가 설명하면 되게 이해가 쉽게 돼. 쟤는 되게 설명을 쉽게 하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어적으로 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야기를 할 때 설명자 제스처를 계속 같이 활용해 주면서 내용을 보충을 해주니까 우리가 더 빨리빨리 그것을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린턴 박스라고 합니다. 클린턴 박스. 이게 뭐냐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예전에 막 앞에 나가서 토론하고 유세하고 연설하고 했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손의 움직임이 많고 과했어요. 그런데 이런 손이 너무 과하게 쓰여지다 보니까 신뢰도가 오히려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찾아낸 방법이 클린턴 박스라는 거였어요. 여기 앞에 이만한 박스가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박스 안에서만 손을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동을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앞에서만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손을 너무 많이 움직여서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크기를 줄여보는 것부터 클린턴 박스 안에서만 손을 움직이는 연습을 한번 먼저 해보세요. 그러면 무언가 과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차근차근 잘 이야기한다라는 이미지를 오히려 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짓는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무언가 더 몸을 작게 만들고 더 슬픈 표정을 짓고 더 웃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오히려 미소를 먼저 지어보고 고개를 드는 그런 습관만 조금 가진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어깨를 펴고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이 숙제 같은 하루가 아니라 축제 같은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